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와이파이 이거 상태를 좀 바꿔봤거든요. 잘 될 것 같은데 또 이상하면 여경이한테 연락 주세요. 이상하면 여경이한테 연락 호호 짜잔 좋았어. 자 가보자. 아 이것 때문에 한참 뛰어다녔네요. 봅시다. 자 앞서까지 얘기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열량을 구한 게 바로 엔탈피였고요. 그 다음 엔탈피나 열량이 됐건 뭐를 구할 때는 항상 1몰 기준으로 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열량이나 엔탈피에다가 지금 언급한 물질의 몰수를 나누어 표현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이때 얘가 두 개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첫 번째 스텝 1은 일기압 상태에서 정상 상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이포리제이션은 바로 일종의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인 거죠. 아니, 정상 상태 변화 과정. 그럼 그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얘를 그대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했었죠? 노트라고 읽어요. 공식 표기는 노트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노트라고 안 하고 그냥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로는 아니고 원래는 노트입니다. 자, 근데 이 노트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표준 상태. 그걸 노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표준 상태가 어떻게 정의돼요? 표준 상태가 어떻게 정의돼요? 보통 농도는 어떻게? 농도는 1몰, 부분압은 1기압, 그리고 온도는 몇 도? 25도. 이게 보통 상온의 온도는 25도로 표준 상태가 정의되잖아요. 근데 이 표준 상태는 그렇게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정의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표준 상태는 막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꼭 기억해 두실 건 바로 이겁니다.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표준 상태입니다. 이거를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이게 또 얘가 천지백가리로 억수로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예를 들어 H2O의 경우 녹는 점 얼마라고 해요? 0도씨. 끓는 점 뭐라고 해요? 100도씨라고 하잖아요. 어디에서? 1기압에서. 그러니까 1기압 조건의 0도씨에서 얼음이 물이 되죠. 1기압 조건의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죠. 그 상황이 전부 다 그냥 표준 상태, 표준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온도 보세요. 0도, 100도, 25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 표준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 상태를 정의할 때 그 온도 25도라고 하는 부분은 의외로 매우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화학 반응 같은 것들에서는 25도가 표준 온도로 보통 잡는데 상태 변화에서는 특히나 순물질의 경우는 그 정해진 그 정상 상태 변화 온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표준 상태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노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일기압에서 액체가 쭉 기체로 바뀌는 이 온도가 지금 240켈빈이잖아요. 절대 25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암모니아의 경우는 이 240켈빈이 바로 이 상태 변화의 표준 온도인 거예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노트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 이제 뭘 써주셔야 되느냐. 바로 C 델타 T. 이렇게 또 뭔가가 더해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스텝 1의 열량 변화고요. 자, 여기가 지금 주어져 있는 스텝 2의 열량 변화가 되겠죠. 자, 여기서 C는 뭐고 델타 T는 뭐겠어요? 델타 T는 온도 변할 거고요. C는 뭐예요? 바로 비열이죠. 그래서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열량 변화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뭐가 보통 곱해져 있냐면 몰수가 곱해져 있는데 몰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몰수 빼고 1몰의 열량 변화는 그야말로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당연히 여기에 무슨 첨자가 하나 붙으면 좋겠죠? 어떤 아래 첨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P. 비열은 비열인데 지금 무슨 비열? 비열은 비열인데 지금 무슨 비열? 계속 일기압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바로 등압 비열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스텝 2에서는 액체가 관여해요, 기체가 관여해요. 스텝 2는 모두 다 지금 암모니아 액체에 대한 거예요. 스텝 2는 암모니아 기체에 대한 거예요. 암모니아 기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열은 암모니아 기체에 대한 비열이어야 돼요. 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비열은 같아요. 상태가 변하면 비열이 달라져요. 상태가 바뀌면 비열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체 상태로 있는 등압 조건에서의 암모니아의 비열에다가 그때 온도 변화를 곱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계산을 해. 그럼 저기에 있는 엔탈피가 23.4. 자, 단위를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킬로줄 퍼 몰.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하기 비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비열이 문제에서 38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체 상태 암모니아의 등압 비열이 문제에서 38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단위가 뭐로 되어 있죠? 줄, 켈빈, 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온도는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어쨌거나 240켈빈에서 298켈빈으로 변하니까 298 빼기 240 켈빈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할 텐데 재밌는 건 이거 계산할 때 계속 나오는 건데 얘를 다시 한번 1000으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킬로 이렇게 해줘야 단위 일치가 되죠. 왜? 앞에 더하기는 킬로줄인데 뒤에도 킬로줄이 돼야 더하기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연력학 계산할 때 줄인지 킬로줄인지를 계속 또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단위가 또 어떻게 나가리가 되냐면 보시다시피 켈빈 나가리가 되고 킬로줄 퍼 몰 이것만 딱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쪼롱 계산을 해주시면 값이 이제 뭐가 나온다? 25.604 킬로줄 퍼 몰 이래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뭐 필요하다면 여기에 1.8몰 1.8몰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때 열량이 됐건 엔탈피 변화가 됐건 바로 1.8몰 곱하기 25.604 킬로줄 퍼 몰 해주시면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46 킬로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연력학 제1법칙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도 구해야 되겠어요? 바로 1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1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더 적죠? 여기 준다니. 으라샤샤샤. 에잇. 자, 열 했으니까 그 다음 열 했으니까 두 번째 1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뭐였어요? 바로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 맞죠? 이게 1의 정의죠.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어떤 조건이니까? 등압 조건이니까. 외부 압력이 항상 일정하네요. 일기압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PEX 델타 V.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니까 부피 변화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풀이가 이제 익숙하면 압력 일정하네? 그럼 바로 1은 마이너스 PEX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얘는 외부 압력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부피 변화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이냐는 거죠. 그러면 나중이 뭐예요? 암모니아 기체 상태인 거고요. 나중이 암모니아 액체 상태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근사적으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테크닉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왜? 액체 상태의 부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 비해서? 기체에 비해서. 기체가 되면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미니멈 1000배에서 보통 한 10,000배 정도 변하기 때문에 이 액체의 부피를 무시한다.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또 어떤 조건을 걸어볼까요? 바로 암모니아 기체가 편의상 리상기체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바로 얘는 어떻게 해요? PV는 nRT. 아시겠죠? PV는 nRT.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때 G는 당연히 기체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때 온도는 어떤 온도일까요? 이때 온도는 몇 도일까요? 바로 T2가 되겠죠.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 상태잖아요. 즉 기체로 있을 때 최종 상태의 온도가 T2 298켈빈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돼? 저 298켈빈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앞에 빼준 다음에 자 기체 몇 몰이죠? 뭐 처음에 액체가 1.8몰 있었는데 모두 다 기화가 됐으니까 얘도 1.8몰일 거고요. 그 다음 R 기체 상수값 얼마예요? 자 기체 상수값이 0.082가 맞는데 뭐 연력학 계산할 때는 0.08이 거의 안 나오죠. 보통 뭐로 써야 돼요? 8.32죠. 단위는 줄, 켈빈, 몰. 그 다음 T2 온도 몇 도예요? 298켈빈이죠. 298. 이걸 계산하면 여기서의 일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짜자자잔 해서 역시나 1000으로 한번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왜? 뭐 하려고? 킬로줄로 바꾸려고요. 왜? 아까 열과 엔탈피를 구할 때 단위가 킬로줄이었죠? 그래서 얘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킬로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때 단위가 모르, 켈빈, 나가리가 되고 딱 킬로줄만 남는다 이 말이지. 그럼 얘를 쫀쫀 계산해 주시면 값이
얼마임? 바로 마이너스 4.46 킬로줄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뭐 구해볼까요? 그 다음 뭐 구할까요? 순차. 자, 그 다음 순서 뭐예요? 열 구했죠? 하윤아 어딜 봐요? 그냥 이걸 보고 생각하면 되지. 자, 열 구했죠? 그다음 1 구했죠? 그 다음 뭐예요? 루틴이지. 열 구했어요. 1 구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루틴이죠, 이건 바로. 그렇지.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특정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연력학 문제에서 열 구하고 1 구했죠. 그럼 바로 그냥 자동적이에요. 그 다음 내부 에너지. 자, 왜? 열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열이 요거였고요. 1이 요거였으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대략 값이 42kJ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쉴게요. A 에잇. 허영. 부표됐지? 자, 두 번째 이 정상 상태 변화 엔트로피를 계산하세요. 여기 이제 문제를 읽으면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이 상태 변화, 그러니까 이제 상태 변화니까 바로 스텝 1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태 변화가 아니고 그냥 온도 변화니까 이거 말고 상태 변화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상태 변화 과정에서 자, 정상 상태 변화 엔탈피가 나와 있잖아요. 23.4kJ/몰. 그럼 이것으로부터 뭐 여기에 지금 정상 상태 변화 온도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뭘 구할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바로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상 상태 변화 과정에서의 이제 관찰 현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여기가 암모니아 액체예요. 온도는 240켈빈이고요. 그런데 이 240켈빈이 정말 정상 상태 변화 온도라면 이때에는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액체와 이런 말도 안 돼. 액체가 막 늘어났어 막 해리포터야 막 액체가 늘어났어 막 그래서 액체와 암모니아 가스 이게 공존하고 또 다르게 보시면
암모니아 가스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는 NH3가 only 이렇게 액체로 존재하는 거고, 이 중간 상황에서는 공존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렇게 기체로만 존재하는데, 그게 현재 지금 1atm으로 가고 있고, 온도가 240 켈빈, 온도가 240 켈빈이면 재밌게도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면 어느 장면에서 스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일기압이잖아요. 일기압인데 내가 외부에서 억지로 압력을 0.99999 기압으로 힘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힘을 살짝 들어주면, 이게 피스톤을 살짝 들어주면 여기에 있는 액체가 240켈빈에서 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기화가 돼서 일기압이 다시 되면서 이 피스톤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딱 내버려 두면 이 상태로 얘가 딱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역으로 여기서 또 다시, 혹은 뭐 여기서 그러면 이 말은 계속 피스톤을 살짝 뽑으면 여기 있는 액체가 점점 증발을 해서 전부 다 기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피스톤을 살짝 눌러요. 살짝 누르면 1.00001기압만큼 살짝 눌려지는 거죠. 그러면 살짝 누르면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 기체의 일부가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살짝 변하고, 부피가 살짝 변하면서 1.00001기압이었던 내부 압력이 다시 1기압이 되면서 외부랑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살짝 힘을 빼면 이렇게 그림을 바꿀 수 있고, 살짝 힘을 주면 이렇게 그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되면? 온도를 240켈빈으로 유지하면.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엇이 벌어진 것이다? 상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변화는 항상 상평형 상태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 바로 정상 상태 변화의 연력학적 표현, 바로 델타 G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자, 베이포리제이션은 바로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증발이고요. 그게 지금 정상 상태 변화 온도에서 벌어지면 그게 바로 표준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빼기 T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그 유명한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온도가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지금 상평형 상태라면 뭐가 된다? 0 0 0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바로 지금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했죠. 는 바로 얘를 얘로 나눈 것이다.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저 증발 엔트로피, 아니 증발 엔탈피 얼마예요? 맨 처음에 문제에서 데이터로 23.4로 줬죠? 그리고 이때 온도가 몇 도예요? 정상 끓는 점 온도가 240켈빈이라고 했죠. 그래서 23.4를 24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때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단위인데, 23.4kJ의 단위가 뭐예요? 바로
킬로 줄 퍼 몰이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땐 편의상 여기다가 1000으로 써서 킬로를 1000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1000이 없으면은 얘를 얘로 나누면은 이 값이 1보다 작아지는데 1000이 있으면은 1보다 큰 값으로 표현되니까 숫자가 조금 더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 표현할 때는 킬로줄을 줄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바로 97.5 줄 켈빈 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됐다. 자, 됐나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됐죠? 됐죠? 근데 이게 이걸로 안 끝나요. 이걸로 안 끝나. 두 번째 정상 상태변 계산에 동그라미 1. 1. 1. 근데 이걸로 안 끝나고, 물론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났는데 과거 기출해 보면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요.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쉴게요. 준다. 자, 2번에 이제 지금 두 번째. 뭐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트루톤의 룰이라고 하는 또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트루톤 룰. 좋아. 철자가 틀렸어. 오유야. 이게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이어가지고 이게 철자가 트루톤 룰. 이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한글로 적으면 누구도 다 틀리지 않게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이름은 안 그런 거 알죠? 다른 나라 사람 이름들은 발음하고 철자가 완전 그 별개일 수 있잖아요. 예. 특히나 어느 나라. 니뽕. 그래서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하고 그 다음에 한자 병행해서 쓰는 건 알죠? 근데 일본에서 한자 발음하기가 쉽다 어렵다? 한자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한자 발음은 한자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특히나 이름 같은 경우는 한자로 쓰고 그 발음을 지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본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한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그 일어가 완전 전문가거든요. 동생은 어느 정도냐면 동생은 일어로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어요. 일본 내에도 사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구분하고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일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도 이제 옛날에 일본은 한자가 너무 지랄 같아. 뭐 이렇게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본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일본의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당연히 초등학생들이면 한자에 익숙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 지금 어떤 유행이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거짓말 하는데 일본 초등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명찰에 초등학생들이 이게 명찰 달고 다니잖아요. 이게 나 때는 손수건도 달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렇게 했어요? 몰라. 라떼는 이렇게 이름표에 손수건도 이렇게 달고 다녀서 왜 달고 다니겠어요? 코가 나오면 나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코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코 나와요. 그러면 나가라. 예. 여기 수건 이렇게 달고 다니죠. 이렇게. 라떼는 그랬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이름표에 일본 초등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는대요. 한글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히로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히로미를 한자로 적으면 그거를 다른 애들이 봤을 때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글로 히로미 이렇게 적고 그 반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알지는 못하는데 한국 말을 읽을 수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한국말로 친구,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친구라는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한글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몰라도 우리나라 말은 써놓으면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게 한글로 자기 명찰을 바꾸어서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창씨개명이라고 했던 거 알죠? 한국 이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라고. 그래서 유명한 이름 중에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다카키 마사오 몰라요? 해방 후에 다시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박정희. 근데 원래 다카키 마사오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야, 이 발음 좀 안 좋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카모토 미노루로 이름을 바꾸세요. 잠시. 그러다가 오카모토 미노루로 한 몇 달 살는데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박정희로 이름을 바꾸시는 분. 근데 이런 식의 이름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일제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걔네들이 우리를 총칼로 위협하니까 사실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죽이겠다는데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죽을 수도 없고. 근데 요즘은 역으로 우리가 총칼로 위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 초등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 진짜 떴다. 연예인이 진짜 떴다. 지표가 뭐예요? 이 연예인이 진짜 떴다. 그리고 이 연예인이 지금 막 떴는데 앞으로 슈퍼스타가 될 거다. 지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바로 첫 번째가 게이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게이.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이건 남자 연예인이건 게이들이 어머 저 괜찮다 이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떠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무조건 떠요. 놀라웠게도 게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게이들이 그 문화적인 코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게이들 눈에 쟤 괜찮다 하면 무조건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가 뭔지 두 번째 지표 바로 초딩들이 인정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딩들한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럼 그 연예인은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린 애들을 무시하지만 문화적 감수성은 어찌 보면 애기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정치나 일본의 구구가 아무리 한국을 배척하려고 해도 일본의 애기들이 이미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갑자기 이름 하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던 게 나는 무슨 헛소리야 일본 애들 어떤 애들인데 근데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더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상상이나 돼요? 일본 애들이 여기서 히로미 이렇게 적고 다니고 무슨 말 알겠죠? 네, 우타로 이렇게 막 적고 다니고 이렇게. 야 신기하지.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저기 누구냐 하윤이가 막 하윤상 우리가 하윤힘에 이렇게 적고 다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타카나로 이렇게 완전 자기 이름을 가타카나로 적고 다닌다. 주변에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anyway, 투르턴의 룰. 이게 지금 룰인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연과학에서 대강의 그러니까 뭐냐면 실험 데이터들의 대강의 경향성
이걸 뭐라고 부른다? 룰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대강이기 때문에 잘 맞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적당히 맞는 거, 그런 것들을 자연과학에서 묶어서 룰이라고 하거든요. 자, 놀라웠게도 이렇게 됩니다.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바로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백설표. 노트. 바로 순물질의 증발 엔트로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물질의 증발 엔트로피 바로 요거. 여기 지금 아까 암모니아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암모니아가 꼭 아니더라도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오버 T 백설표 B. 즉 정상 끓는 점 엔트로피를 정상 끓는 점으로 나누어주면, 엔탈피를 끓는 점으로 나누면 그게 엔트로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놀랍게도 이 값이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85 정도로 나타나요. 요걸 트루톤의 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액체에 따라 끓는 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끓는 점은 다 다르죠. 물에 끓는 점 100도씨, 뭐 예를 들면 암모니아에 끓는 점 240켈빈,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끓는 점이 다르면 그 끓는 점에 따른 증발 엔탈피도 다 다른 거예요. 보통 끓는 점이 높으면 엔탈피도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자, 끓는 점이 높으면 그때 기화할 때 필요한 열량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지, 뭐 항상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은 커져요. 언제? 이 정상 끓는 점이 커질 때. 끓는 점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화할 때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엔탈피 값이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는데 묘하게도 그 둘 사이에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고요. 희한하죠?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실험 데이터를 쫙 뒤지면은 정말 이래요.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눈으로 탁 보고 발견한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한 거죠. 데이터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먼저 딱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된 거지. 항상 논문은 이렇게 써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트루톤 룰.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분자 간 슈쇼결합이 가능한 경우는 저 증발 엔트로피가 85 줄 켈빈 몰에 비해서 대소비교 어떻게 될까요? 뭐 여전히 같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이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같아질까요? 뭐가 있는 경우는? 슈쇼거라. 여경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정답이 칠판에 있죠? 자, 수소결합이 가능한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예요? 암모니아요. 암모니아끼리 수소결합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암모니아가 서로 수소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화합물인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지. 답의 칠판이 있다 있잖아요. 바로 어떻게 된다? 요렇게. 아시겠죠? 그 가능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NH3거나 대표적으로 물, 알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알코올, 이런 거 등등등이
이 증발 엔트로피를 구하면 트루톤의 룰보다 조금 더 값이 커집니다. 이유는 수소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이미 아주 정돈된 상태죠. 수소결합이라는 게 강력해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액체는 굉장히 정돈된 상태인데 끓여서 기화를 시키면 그 수소결합마저도 다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훨씬 정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가 될 때 무질소도가 더 큰 비율로 변합니다. 수소결합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수소결합하는 액체들의 경우는 이렇게 트루톤의 룰보다 엔트로피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논술해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왜? 트루톤의 룰이 옥스토비 책에 나와서. 알겠죠? 대답. 요게 주어져 있는 12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3번. 자, 오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3번 문제입니다. 자, 지울게요. 아이고. 치우자.